고1 D1 지난 주말 숙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 5월 13일 화요일 1일 테스트에 나오는 중복되는 문제는 몇 개 제외하고 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일단 유제 1-1번 일단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4 또는 8이래. 얘는 무슨 말이야?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는 자릿수를 두 개 표현했을 때 10의 자리를 A, 1의 자리를 B라고 한다면요. 1번 A 플러스 B가 4인 경우랑 2번 A 플러스 B가 8인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얘는 별이라고 써놓고 Y라고 썼네. 그래, 뭐 X라고 쓰지 뭐. X가지 Y가지 두 개의 경우를 더해라,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A랑 B의 합이 4래요. 얘는 무슨 경우가 있죠? 13, 22, 31, 40까지. 자, A랑 B가 자연수라는 게 아니라 두 자리의 자연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0은 자연수가 아니지만 40도 우리는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자리의 수가 자연수라는 조건은 없어. A 플러스 B가 8이래. 자, 17, 26, 35, 71, 그리고 마지막으로 80까지 있겠습니다. 앞에 0, 8은 안 되나요? 얘는 0, 8은 1의 자릿수라서 탈락이죠. 따라서 17부터 80까지는 앞에 10의 자릿수만 봐도 8가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 1번은 4가지, 2번은 8가지, 둘이 합치면 12가지다 라고 알 수 있겠어. 자, 1-2번. 해리는 각 자리의 숫자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하나인 네 자릿수를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요. 좋아. 자릿수가 4개야. 1의 자리 숫자는 4, 100의 자리 숫자는 2래요. 그리고 요놈이 9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이 말부터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x,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2 플러스 4가 바로 다 합쳤을 때 얘가 9의 배수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4랑 2를 더하면 6이 되겠네요. 6으로 제가 고쳐볼게.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y가 돼야 되는 수는 3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9의 배수가 뭐가 있죠? 18이니까 12이거나, 또 9의 배수가 세 번째로 되는 건 27이야. 27이면 6을 뺀 나머지 21이 되어야 할 거야. x 플러스 y의 값이요. 등등등등. 하지만 x랑 y는 모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니까 이 두 자릿수를 더해봤자 아무리 커도 18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9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21은 탈락. 3 또는 12밖에 없겠네. 즉 x 플러스 y가 3인 경우랑 x 플러스 y가 12인 경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요. x 플러스 y가 3이래. 그런데 여기 x랑 y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거든. 따라서 1, 2인 경우, 또 2랑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3, 0은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거든. 미안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두 가지. 두 번째 경우 봅시다. x 플러스 y가 12여야 한대. 1일 때는 11이어야 하는데 11은 두 자리죠. 탈락. 마찬가지로 2도 안 될 거고요. 3부터 될 거야. 3,9, 또 4,8, 또 5,7, 점점점 어디까지 갈까요? 8까지 가볼까? 8,4, 그리고 마지막으로 9,3까지 되겠네. 자, 9부터 3까지야. 총 이거 몇 개죠? 9에서 3 빼면 6, 6에다가 1을 더하면 7.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7가지. 따라서 답은 2번, 9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일 테스트 나왔던 문제니까 패스. 얘도 패스. 1일 테스트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유제 2-2번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한 면에 한 개씩 적힌 서로 다른 4개의 정사면체
좋아. 정사면체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이 총 4개야. 그런데 이게 지금 4개가 있대요. 오케이, 알았어. 4개가 있는데 나오는 눈에 수의 곱이 짝수가 되어야 한대. 자, 1부터 4까지의 수가 각각 적혔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개씩 나올 건데 이 모든 수, 자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수의 곱이 짝수가 되어야 한대요.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A, B, C, D 4개의 숫자의 곱이 짝수다? 그러면 반대로요. 4개 다 4개 4개 모두 홀수인 경우만 제외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 A, B, C가 짝수인데 D가 홀수래. 상관없습니다. A 혼자 짝수인데 B, C, D가 홀수래.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자,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그 모든 곱은 짝수가 돼요. 따라서 모든 수가 홀수인 경우 그때만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수에서 홀수인 경우 4개 다 홀수인 경우만 빼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 이거지. 전체의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요? A에는 4가지 올 수 있고 B에도 4가지, C에도 4가지, D에도 4가지일 거야. 4의 4제곱이면 자 16, 64, 256. 따라서 256에서 4개 다 홀수여야 돼. 홀수인 경우는 A에서 우리 2가지 있죠? 왜? 1이랑 3, B에도 1이랑 3 2가지, C에도 2가지, D에도 2가지. 2를 4번 곱했네요. 2의 4제곱은 16입니다. 따라서 256에서 16을 빼주면 정답은 240까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일일 테스트 나왔던 문제니까 패스. 3-1번 가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100개래요. 약수의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3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바로 약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약수의 개수가 100이래요. 바로 해봅시다. 4 곱하기 5 곱하기 n 플러스 1이 100. 따라서 n 플러스 1은 20이니까 5네. 따라서 n은 4. 정답은 4. 3-2번 840의 약수 중에서 짝수가 P, 약수 중에서 10의 배수가 Q래요. 좋아. 840에 일단 약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인수분해부터 합시다. 840은요 4 곱하기 210, 210은 3 곱하기 70, 70은 2 곱하기 35, 35는 5 곱하기 7입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표현될 거야. 여기서 일단 P부터 구해봅시다. 1번 P. 짝수거든요. 짝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2라는 소인수를 무조건 한 개는 포함해야 돼. 없으면 안 돼. 2가 없으면 안 돼. 2가 한 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가 무조건 한 개든 2가 2개든 혹은 2가 3개든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머지 3, 5, 7은 있든 없든 우리가 알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2가 1이거나 2의 지수가 1이거나 2거나 3인 경우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각각 3, 5, 7의 어부에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모든 경우의 수에 각각 곱해져야 한다는 거죠. 3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5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고 3이랑 5가 둘 다 있어도 괜찮고 7만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다 쪼개지니까 얘는 3이 있거나 없거나 2가지, 5가 있거나 없거나 2가지, 7이 있거나 없거나 2가지.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6, 3, 18.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3개 다 없어도 됩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없죠. 따라서 뭐 다 안 되는 경우 한 개를 빼주니만이 그런 거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Q를 구하러 가봅시다. 10의 배수래.
10의 배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은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필수.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소인수인 2의 제곱이랑 3이랑 7. 얘는 있든 없든 우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지. 따라서 필수로 가져가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한 가지야. 쟤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한 가지 곱하기. 이제 요 놈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2라는 소인수가 있든 한 개만 있든 두 개만 있든 괜찮아. 세 가지네요. 3은 있든 없든 그래 두 가지. 7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따라서 4 곱하기 3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2의 세제곱이 8이잖아. 8, 3, 24네. 따라서 답은 12가지라고 우리가 쓰면 됩니다. 3-3번.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수의 지수가 2네요. 그러면 2 더하기 1하면 3 곱하기 K는 우리가 몰라. K를 X의 N제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N 플러스 1이 바로 18이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 얘는 3N 더하기 3은 18이니까 3N은 15. 따라서 N은 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X가 어떠한 소수일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즉 합성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 보면 12, 18, 20, 35, 50 다 합성수죠. 얘네 한번 우리가 직접 쪼개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8은요 3의 제곱 곱하기 2,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35는 7 곱하기 5, 50은 5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자, 어때요? n이 5여야 돼. 자,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수의 지수들의 더하기 1을 각각 해줘서 거기에 곱이 5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n이 5가 됨으로써 2, 5, 2, 5가 아니라 3, 6, 1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보면 자, 우리 공통점이 있죠. 여기도 2, 얘도 1이야.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는 6이네. 그러면 해당이 되죠. 왜? n이 5면 5에다가 1 더하면 6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의 합이 무조건 6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2, 1 똑같은 구조. 1번이랑 2번 똑같은 구조. 여기도 2랑 1 똑같은 구조. 여기도 2랑 1 똑같은 구조. 다만 얘는 1이랑 1이니까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동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밑에 나올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 라고 나뉘거든요. 자, 일단은 그거 좀 주의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세 종류의 동전을 모두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280원을 지불하래. 가장 단순한 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각각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일단 100원짜리를 2개 썼대요. 그러면 50원짜리는 1개 쓸 수 있고 10원짜리는 3개를 써줘야겠네. 그래야 280원이 맞춰지는 거잖아. 또 자, 다른 경우 있나요? 100원짜리 2개를 쓰면서 동시에 나머지 할 수 있는 거는 또 있네. 아이고. 100원짜리를 2개 쓰면서 50원짜리를 안 쓰고 10원짜리를 8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0원짜리는 2개 쓰는 경우에서는 이 2개가 끝일 거야.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는 거 없죠. 자, 이런 문제 항상 우리가 큰 액수를 기준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100원짜리를 1개 써봅시다. 그러면 50원짜리를 2개 쓰는 경우, 그리고 10원짜리를 8개 쓰는 경우가 있겠네. 여기 280원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 쓰면서 50원짜리를 1개만 써보자. 그러면 10원짜리는 13개를 써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동전은 총 10개 이하로 한대요. 따라서 얘는 10개를 넘어버리니까 패스. 10원짜리 우리 10개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사용하는 동전은 총 10개 이하로 한다는 게 각 동전 금액별로 그 동전의
각 종류별로 동전을 10개 이하로 쓰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니죠. 총 10개니까 얘는 지금 100원짜리도 1개 썼고 50원짜리도 2개 썼고 10원짜리 8개, 얘는 벌써 11개를 써버렸네. 그래서 탈락. 따라서 답은 2가지가 되겠네요. 4-1번. 자, 이번에는 좀 달라. 금액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동전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은요, 우리가 50원짜리로 4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금액의 수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1개 쓰든 50원짜리 2개 쓰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50원짜리 4개로 그냥 볼 겁니다. 자,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방식을 좀 외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50원짜리 4개가 있는데 기존에 50원짜리가 3개가 있었으니까 이 둘을 합쳐서 50원짜리가 총 7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50원짜리 7개는 결국은 또 바꿀 수 있어. 10원짜리, 얘는 350원이니까 35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기존에 6개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10원짜리가 총 41개가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원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만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41개까지 써도 된다는 거야. 0원 제외하는 거 빼고, 0원 지불하는 거 빼고. 그러면 답은 당연히 41개, 41 혹은 41가지라고 쓰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가봅시다. 자,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를 둘 다 구하래요. A부터 구해봅시다. 방법의 수 우리 어떻게 구하죠? 만원짜리 지폐 2장이 있어? 그러면 2장이니까 1장 내도 되고 2장 내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돼. 따라서 만원짜리는 3가지, 그리고 5천원짜리는 4장이 있어? 그러면 5가지. 그리고 1,000원짜리 7장이 있네. 7장 다 써도 되고 3장만 써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돼. 따라서 8가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 곱해 줄 건데 3, 5, 15 곱하기 8은 120이 될 겁니다. 120인데 세 지폐 다 안 쓰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줘야만 해. 따라서 119가지다 라고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B 가봅시다. B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래. 금액의 수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좀 바꿔보자 이거야. 만원짜리 지폐에 2장이 있다? 얘는 5천원짜리 4장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천원짜리 기존에 4장이 있었는데 그 4장이 새로운 4장이랑 합쳐지면서 5천원짜리 8장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겠네요. 5천원짜리 8장이면 4만원인데 그 4만원은 결국은 1,000원짜리 40장이랑 또 똑같은 의미가 돼요. 따라서 기존에 있는 7장까지 더해주면 1,000원짜리가 총 47장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총 47장이니까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47가지가 될 겁니다. 한 장을 내는 것부터 47장 전부를 내는 것까지 총 경우의 수는 47가지잖아. 자, 그러면 답 119에서 47을 빼주면 72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문제 5번. 어느 문구점에서 300원짜리 펜이랑 600원짜리 노트를 판매한대요. 펜과 노트를 합하여 1,200원어치 이하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펜과 노트를 합하여래. 무조건 펜이랑 노트를 1개 이상으로 사라는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합쳐서 1,200원어치 이하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펜을 우리가 X개, 노트를 Y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00X 더하기 600Y. 이 금액이 1,200원 이하만 되면 돼요. 그런데 단 X랑 Y는요, 둘 다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다만 둘 다 0이 되면 안 되고 X랑 Y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거 풀어봅시다. 일단은 양변을 300으로 나눠볼까? X 플러스 2Y는 4래요.
결국은 여기 있는 최종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만 찾으면 돼요. x가 만약에 0일 땐 y는 1이어도 되고요. 혹은 2여, 이렇게 표현해볼까? 2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이 되면 안 되죠, y가. 자, 여기서는 지금 총 두 가지. x가 1이면 어쩔 건데요. 다만 근데 이거 원래는 개수가 더 큰 거부터 우리가 가주는 게 편합니다.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x가 1일 땐 y는 1이 될 수도 있고 2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하나가 더 있겠죠? y가 1일 수도 있겠지만 y가 0일 수도 있어요. 맞죠? 얘도 따라서 두 가지. x가 2이면 어떻게 되죠? x가 2라면 y는 0 혹은 1이야. 맞죠? x가 3이면요 y는 무조건 0밖에 없겠지. x가 4이면 그때도 y는 무조건 0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니까 다 더하면 6, 7, 8.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1번.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한 순서쌍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수를 각각 A랑 B라고 한대요. A-B의 절대값이 2 이상이거나 3 이하인 경우의 수를 봐라 이겁니다. 어쨌든 주사위의 눈의 수니까 A랑 B는 모두 다 자연수네요. 그러면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뺀 값은 무조건 자연수가 될 거야. 2랑 3 사이에 있는 2.5, 2.7, 2.81처럼 소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답 나왔다 얘들아. 절대값 A-B가 결국은 2인 경우랑 또 절대값 A-B가 3인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봐주면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해석하는 거 어떻게 되죠? 자, 얘는 분명히 쪼개질 거야. 어떻게? A-B가 -2일 때랑 A-B가 양수 2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A-B가 -3일 때 A-B가 양수 3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봐주면 되겠죠? 자, 이거부터 봅시다. A-B가 -1에. B가 더 크단 소리네. 근데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해당할 거야. A를 1이라고 놓는다면 어때요? B는 3. 1 빼기 3은 -2잖아. A가 2일 땐 4. 3일 땐 5. 4일 땐 6. 자, B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맥시멈이 되겠다. A-B가 2래. 자, 빨리 해보자. 3,1, 4,2, 5,3, 6,4. 네 가지네. A-B가 -3이래요. 얘는 어떤데? -3이냐면 1일 때 4가 될 거고요. 2일 때는 5, 3일 때는 6. 이게 끝이겠네. A-B가 양수 3이다. 그러면 4,1, 5,2, 6,3까지. 자, 어때요? 4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8, 11, 14. 답은 14가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대표 문제 6번. A에서 B로 가는 길은 3가지. 그리고 C로 가는 것도 3가지. 그래, 눈에 보이잖아. 만약에 A에서 C를 간다? 그럼 그냥 그건 9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도착한 후 도서관을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돌아간대. 자, 왔다가 다시 간대.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우리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지금 9가지라는 거 이미 알아요. C에서 다시 A로 갈 건데요. 갈 때는 우리 왔던 길을 돌아가면 안 된대. 다시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 갈 때 A에서 B로 갈 때는 맨 윗길로 갔다고 칠게요. B에서 C로 갈 때는 가운데 길로 갔다고 칠게. 그럼 갈 때는 여기 빨간 선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C에서 B를 갈 때 나머지 두 개. 그리고 다시 B에서 A로 갈 때도 나머지 2가지. 그러면 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9가지에다가 4가지를 서로 곱해주면 답은 36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1번도 이를 테스트 했던 건데 이번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 볼게요. 집에서 문구점까지 이 네모칸 안에서 볼 겁니다. 얘는 1, 1, 1, 1. 아까는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린다는 거야.
집에서 문구점인데 각 외곽 변 있죠? 딱 출발점이랑 마주보는 그 출발점을 끼고 있는 변 두 개만 보자. 여기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1을 써주면 돼. 여기서 갈래길 나왔네. T자 1, T자 나왔네 1. 여기서는 기역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꺾이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1이라고 써주는 걸 조금 더 약속으로 한번 규칙으로 외워볼게요. 1, 1, 1, 1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 두 개를 1을 더해서 2, 2랑 1을 더해서 여기는 3, 3이랑 1을 더해서 여기는 4가지다 라고 우리가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죠. 자, 문구점에서 학교도 해볼까? 문구점 여기 변이 있어. 1, 1이야. 여기도 1이야. 그러면 여기 점에서는 1 더해서 2, 여기 점에서는 2 더하기 1이니까 3. 자, 따라서 여기 초록색은 3가지. 그러면 4 곱하기 3에서 12가지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6-2번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길.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 만약에 갈 때는 위로 갔대. 그러면 올 때는 무조건 아래로 와야 돼. 왜? C라는 점을 갈 수가 없거든. 초록색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A에서 B로 갈 때 아래 길로 갔다? 그러면 돌아올 때 무조건 위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초록색과 파란색을 따로 봐주면 돼. 초록색인 경우 어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 이거 2 곱하기 3이니까 6이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땐 D를 거쳐서 가야 돼. 2랑 3이니까 1 곱하면 6이거든. 6 곱하기 6. 36가지가 초록색의 루트에 대한 경우의 수고요. 자, 파란색 길 봅시다. 아래로 갔을 때 6이네. 다시 위로 돌아가. 그때도 6이야. 그러면 36가지. 따라서 우리는 A에서 B로 갈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먼저 갈 수도 있고 한데요. 결국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72가지가